안녕하세요. 민입니다. 대한민국이 아픕니다. 10번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우파의 탄생입니다. 그동안 잘 몰랐지만 김평우 변호사님이 그 실체를 밝혀주셨죠. 지금 상황은 공포정치입니다. 공포검찰과 좌파 언론이 만들어낸 공포정치. 이것은 좌파의 원래 본 모습입니다. 좌파는 원래 공포정치를 하는 집단입니다. 원래 인권도 없고 원래 본 모습입니다. 북한 보십시오. 공포정치 하지 않습니까? 예전 소련 공포정치입니다. 예전 중국 공포정치입니다. 모두 공포정치를 하는 세력입니다. 노예를 만드는. 이게 원래 좌파의 본색입니다. 본색. 좌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포정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력과 공포로 나라를 지배하는 집단입니다. 원래. 그리고 거지로 만들죠. 제가 거지 하는데 지금 TV 보십시오. 경제 얘기하는 좌파 있습니까? 겨우 대통령 되겠다고 말이 됩니까? 인권 탄압이 되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공포에 떨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공포를 먼저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 문제 박근혜 대통령님이 훨씬 잘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건대 그렇게 개혁을 반대하던 세력이 경제 문제 말을 꺼낸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혁하자고 그래서 같이 개혁해줬으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 생겼겠습니까? 공포정치로 국민들을 짓누르고 좌파 언론으로 쓰레기 사상이나 심어놓고 거지 사상이나 심어놓고 노예 사상이나 심어놓고 그러니 외국에서도 깔보는 거 아닙니까? 전세계 지금 동네 북 됐습니다. 동네 북. 대한민국이 아픈 겁니다. 그 좌파 때문에. 그래서 거지 되는 겁니다. 거지.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무슨 일이 생기면 거지 될 궁리만 하고 있는 좌파. 일할 생각은 꿈도 안 꾸는 좌파. 땀 흘려서 일해서 스스로 먹고 사십시오. 맨날 남의 것 뺏어갖고 도둑놈 심보 또는 구걸하는 집단.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돈 벌어서 물건 만들고 무언가 만들어서 뭐든지 만들어서 스스로 돈을 버십시오. 쓰레기 같은 좌파 거지 생각 가지고 남한테 구걸이나 하러 다니고 선동해서 국민들 선동해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지 신보 아닙니까? 거지 신보. 스스로 일해서 돈 버십시오. 또한 인권은 어떻습니까? 원래 본 모습입니다. 인권.
좌파들의 본 모습은 인권 그딴 거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가 점점 더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우파가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언론이 스스로의 자충수가 돼서 새로운 우파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유튜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주 많은 새로운 우파가 만들어지고 길러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유튜브를 보는데 댓글 부대 달면 우파는 어떤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내가 우파로서 더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더 우파로서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댓글과 채팅창에 바보같이 지금은 써야 될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우파가 몰려들고 있습니까? 공포감에, 인권 탄압에. 그래서 우파가 몰려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도 몰려들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상황에서 댓글 부대나 좌파들이 얘기를 하면 인권 탄압하고 자유를 부정하는 말만 짓거리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스스로 목을 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먹은 국민들과 우파는 더더욱 좌파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더 굳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파를 길러주는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더 용기 있게, 패기 있게 우파를 만들어줄 겁니다.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긴, 작용, 반작용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 우파가 탄생하고 모여들고 길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흐름이 돼버렸습니다. 벌써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나의 인권을 위해서 우파가 되려는 마음이 더더욱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포정치는 원래 우파를 길러줍니다. 사실은 스스로 완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포정치를 하면 우파는 길러지는 거라고 이번에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유주의에 원래 인권이 있는데 몰래 좌파가 훔쳐갔죠. 훔쳐간 겁니다. 훔쳐간 거. 훔쳐갔는데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좌파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했지만 뿌리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시간 내에 그렇게 뿌리를 뽑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전 좌파 운동권이 생겨날 때 그 상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강한 독재는 인권에 기반을 둔 좌파 운동권을 길러냈듯이 지금은 강한 공포정치가 인권에 기반에 둔 우파를 길러내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독재라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새 싹도 피우지 못했고 경제가 새 싹도 피우지 못한 상황에서 좌파들이 온 나라를 뒤집고 있을 때 독재가 탄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 신문 보면은 나라 꼴이 아닙니다. 원래 지금도 마찬가지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대한민국을 나라 꼴 아니게 항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좌파 언론들이 세계 10대 강국을 경제건 군사건 얼마나 대한민국이 위치가 높은지 해외에 나가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애써 해외에 나갔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순간 얼마나 언론만 들으면은 형편없는 국가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나가면 한국 사람 하면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부러운 눈길을 보내는데 막상 고국 한국에 돌아오면은 형편없는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지금의 좌파 언론. 그리고 또한 그동안 그 전에 스스로 우파로 밝히기를 꺼려하는 나는 우파다 라고 말하면 일베라고 조롱하는 언론, 학교, 일베가 무슨 범죄자 집단입니까? 일베하면 회사도 잘려야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자유도 없습니까? 그 인권을 탄압하던 좌파 언론들, 정부기관, 인권 탄압입니다. 인권 탄압. 일베라고 해서 왜 회사에 취직도 못하고 연예계에서 말도 못합니까? 인권 탄압입니다. 이거는 UN 인권위에 제소해야 할 때 사항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좌파 언론이 손잡고 있으니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지금 대통령님 상황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상한 눈빛으로 조작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소중하게 하고 애국의 마음으로 한국을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우파를 좌파 언론과 노조들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동안 말도 못하고 숨어 살아야 되고 정교조 밑에서 학생들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일베라고 하는 순간 왕따 당하고 지금 그 자유와 인권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우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겁니다. 좌파 언론의 스스로의 자충수로 이런 역사적인 우파의 대규모 등장을 스스로 못 보며 자기 스스로 목을 조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등장한 세대는 몇십 년간 쭉 갈 수 있는 세대입니다.
스스로 거짓 선동 보도가 좌파의 거짓 선동 보도가 젊은 우파의 건강하고 애국하고 자유의 소중함과 인권과 그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태극기 집회는 더욱 더 커져 나갈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커져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다른 그 특징이 보이면은 제가 그 편에도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